네, 다음 두 번째 주제는 오펙의 감산에 대한 감산 영향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시면 요번에 116만 배럴 감산을 결정을 했고, 그에 따라 가지고서 유가가 80불로 직행을 했죠. 근데 지금 진짜로 어떤 상황일까라고 보면 기존의 쿼터만큼도 사실은 아직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본인들이 이만큼 줄여서 생산해야지 라는 것보다도 더 줄여서 이미 생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글로벌의 수요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개가 있겠죠. 경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실제로 에너지를 그렇게 쓰지 않는 구조로 생각보다 많이 변한 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전기차 같은 것들이 늘어서요. 그래서 이미 2월 기준으로 191만 배럴을 실제 본인들이 얘기한 오펙 플러스가 얘기한 쿼터보다도 더 적게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작년 10월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작년 10월에 생각을 해보시면 당시에 갑자기 200만 배럴 감산이라는 좀 파격적인 숫자가 나왔었습니다. 기억을 하시죠, 그죠? 근데 그때 당시에 실질적으로 감산의 여력에 있는 그런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정말로 감산될 수 있는 물량은 얼마야? 라고 보게 되면은 약 한 90만 배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만 배럴을 줄이겠다고는 했지만은 나머지 110만 배럴은 일종의 허수이고 실제로 줄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국가들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미 본인의 딱 쿼터만큼만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국가들을 대상으로 봐서는 90만 배럴을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더라. 그러고 나서 이제 4개월이 지나가지고서 보니까 실제로 얼마나 물량을 줄였어요? 감산 이행을 했나요? 보니 이 대상이 되는 국가들에서도 100%는 안 됐었어요. 한 80% 정도. 그래서 70만 배럴 조금 넘게 감산이 나왔습니다. 근데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증산을 해버리는 그런 그 일이 발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는 나머지들은 이미,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기존에 이제 100만 배럴을 생산하던 나라가 있었다라고 해보죠. 근데 와, 우리 너무 원유 가격이 낮아졌어. 이 가격을 지켜보자. 너는 70만 배럴만 생산해.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생산을 해보니까는 70 생산해서는 우리 유가 계속 떨어질 것 같은데 나 이거보다 더 적게 생산할게 해서 이 나라는 50만 배럴을 생산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다른 데들이 좀 감산을 해줘갖고 유가가 좀 반등을 하니 야, 나는 쿼터 대비도 너무 적게 지금 생산하는 것 같아. 나는 60만 배럴을 생산하겠어. 라고 해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200만 배럴 얘기했을 때 대상은 90이었고 그러니까는 여력이 있는 국가는 90 정도였고 70 좀 넘게 증산이 나왔는데 나머지 국가들의 증산 때문에 50만 배럴 정도만의 감산 효과를 거두었었습니다. 이번은 어떠냐? 116만 배럴 중에서 실제로 여력 있는 국가 100만 배럴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이들이 앞으로 또 한 몇 개월 뒤에 한 80% 정도 이행한다 치면 한 80만 배럴이 감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나머지에서 또 증산이 좀 나온다라고 보면 한 5, 60만 배럴 정도 증산, 반대로 적었네요. 감산 영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래도 어쨌든 감산 아니냐 하실 수가 있는데 최근에 좀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유가가 70에서 80불 계속 박스권으로 움직였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러다 갑자기 SVB 사태도 있었지만은 유가가 60불대 중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요 70, 80의 레인지가 깨진 거죠. 근데 그랬던 유가가 70불 중반으로 갑자기 또 확 올라갑니다. 역시나 뭐 SVB 사태가 좀 잠잠해진 것도 있겠지만은 다른 한 가지 사태가 더 있었어요. 뭐냐? 자, 이라크가 국제소송에서 승소를 하면서 원래 이라크 북부인 쿠르드 쪽에서 튀르키예 쪽으로 나가던 물량이 있었는데 이게 중단이 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45만 배럴입니다. 그 덕분에 올라간 거죠. 근데 오펙의 감산 결정 이후에 공급 재개에 합의를 했어요. 물론 배상금이 너무 과도하다라고 하면서 합의는 뭐
재개는 하자 그러지만은 야 배상금 좀 깎아줘 해서 튀르키예가 이의를 제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아직까지 이게 공급 재개가 된 건 아니지만은 요 문제가 뭐 물론 이게 또 길게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요 문제가 어느 정도 합의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 물량은 다시 재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다 합쳐봤었을 때 별로 그렇게 이 감산의 효과가 이번에 아직은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오펙이 진짜 진심이라면 더 많은 감산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느낌이 사실 경제도 좀 미국 경제만 딱 보셔도 여러 군데에서 사실은 좀 둔화가 보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유가를 막 과격하게 올려서 하게 되면 더 빠르게 경기가 내려가면 사실 유가는 더 오르지 못하고 뚝 떨어져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유국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한 80불 정도를 본인들의 소위 말해 재정 유가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린 80불은 좀 지켜줬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런 생각으로 원유 시장의 물량 조절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아주 안정적인 범위 내에 이건 변수가 아닌 게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미국 입장에서는 그보다 조금 더 낮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 한 70불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박스이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요번에 바이든 대통령 반응이 재밌습니다. 그 전에 보시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이 막 감산을 하게 되면 그런 갑자기 우리 전략적 비축률 더 풀 거다 막 이런 것들 적극 대응을 하는 그림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감산 나오니까 그 생각보다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나름대로 주판알을 굴려보고서는 이게 아니구나. 아직 우리가 크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로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펙에 대해 가지고서 요번에 감산 얘기 나온 거는 요 정도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